지체를 겪지 않았던 적이, 정체를 겪지 않았던 적이 뭐 60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차피는 너무 많이 막힙니다. 심각해질 거라고는 뭐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죠. 입주 후에 이 교통시설들이 완공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 시스템이 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나와 직장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시나요? 최근 뉴욕시 독립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의 출퇴근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질병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면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노르웨이는 14분, 미국이 21분, 일본은 40분, 한국은 58분으로 OECD 국가들 중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평균 1시간 반 이상 걸려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주민들인데요. 신도시 주민들은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출근길,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쌍심지 카메라가 이제 막 입주를 앞두고 있는 남양주 신도시로 가봤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에 진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약 3만 1,000여 세대, 8만 6천 명의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올 연말이 되면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북부간선도로와 서울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강변북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의 요지로 주목받고 있는 다산 신도시. 하지만 입주를 앞둔 주민들의 부푼 기대와는 달리 미비한 교통시설로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15분이면은 이제 서울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홍보를 보고 이제 충분히 이제 살기도 좋고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정작 분양받고 나서 이제 막상 뭐 주말에도 이제 몇 번씩 가보고 하니까 지금도 차가 꽤 많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산 신도시 입주 예정자 1,616명이 참여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은 77.5%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50.3%, 자동차로 출근하겠다는 사람이 48%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동남권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54.2%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부권이 약 20%로 나타났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로 출근을 하고 이 중 50% 이상이 동남권으로 출근하게 된다면 강변북로와 외곽 순환도로는 정체가 심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입주 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강변북로. 다산 신도시에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은 강변북로의 신호등을 첫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변북로인데 그 도시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도 있고 뭐 횡단보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올림픽대로가 미사 쪽으로 가도 그런 신호등이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유독 남양주에만 아직도 그렇게 돼 있는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강변북로를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도시고속화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변북로는 아천 IC를 지나면서 일반 도로로 바뀌고 구리로 진입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있는데요. 이 구간은 출근 시간이 되면 평면 교차에 신호 대기 시간이 있어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신호등을 없애고 입체 교차로를 설치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석교는 강변북로를 진입하기 위한 구간으로 편도 2차로로 줄어들어 극심한 정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되면은 딱 거기서부터 이제 차들이 합류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도로도 좀 넓다가 그 강변북로 시작하는 데부터 이제 도로가 굉장히 좁아지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신호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구간의 관할인 구리시에서는 타 자치구의 교통 문제라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 막힌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구리 시민들이 차 막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부 교통량이 차가 막히는 건데 해결 비용을 구리시에서 다 부담해가지고 그 사업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운 사거리의 경우 수석 호평 도시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현재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입체 교차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농역 쪽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있고 또 독소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있는데 다 그 거기서 가운 사거리에서부터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이 막힐 거고 이제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이 이제 뭐 연말부터 입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막힐 거라고 얘기. 많은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신호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입체 교차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다산 총련에서 노력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변을 못 받고 좀 어렵다는 결과만 통보받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사업 주체인 경기도시공사 측은 교통 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평면 교차로로 확정된 곳이어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는 가운 사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강변북로의 정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가운 사거리의 지하차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강변북로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포천 구리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강변북로 자체의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뭐 가운 사거리 거기만 한다고 해서 교통 정체 현상이 풀리는 건 아니고. 주민들은 구도심길인 미금로 구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도농 사거리와 빙그레 공장 사이의 구도심길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4차로 확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역 재건축 계획이 무산되면서 1-3 구역만 4차로로 확장되고 사업이 취소된 나머지 구간 도로는 2차로로 남게 됐습니다. 남부로 가는 길은 저 길이 거의 유일한 길이거든요. 도심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6번 도로랑 만나서 서울 쪽 가는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저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이곳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출근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지구 바뀌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구를 터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쪽에 아무리 그 도로가 넓어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시급하고 또 그 안에 이제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 현대에서 지금 그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기로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그 공사 차량이 출입하는 거가 증가됨으로 해서 교통마비가 현재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입주 예정 주민들과 남양주시청 그리고 남양주시 의회는 다산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 미금로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산 신도시의 사업 주체인 경기도시공사의 미금로 확장에 대한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좀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호선 다산역이 개통되기 전까지 다산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지하철역은 도농역입니다. 그런데 도농역의 출근 시간대의 배차 간격은 15분에서 20분으로 5-6분이 서울 지하철에 비해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해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출퇴근 시간대도 많이 있어봐야 7대,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가 아닐 때는 5대, 그리고 주말에는 4대, 시간당 그 정도 배차가 되다 보니까 워낙 이제 대기 시간도 길 뿐더러 지체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요. 배차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도농역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열차 등과 선로를 함께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12월에 개통하는 강릉행 KTX까지 이 선로를 이용하게 되면 지하철 연착 문제는 더욱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긴 배차 간격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족한 편의시설도 이용객들을 힘들게 합니다. 도농역의 승강장은 지상에 위치해 외부의 차가운 바람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긴 대기 시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승강장이 아닌 역사 안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야외 추위나 더위에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견뎌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편의시설도 전혀 없는 곳에 배차도 15분, 20분. 이거는 서울에 있는 지하철과는 조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금자리에 부푼 꿈을 꾸고 있는 다산 신도시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준비가 덜 된 도로망과 지하철은 악몽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인 버스 역시 쾌적한 출근길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산 신도시에는 강변역과 잠실역 방향의 버스 노선 2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까지 11개 노선 136대의 버스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민들에게 충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다산 신도시보다 2년 정도 먼저 입주를 시작한 구리갈매 신도시는 순탄하게 교통망을 갖췄을까요? 이달 말이면 70%의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출근 전쟁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구리갈매지구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숙천을 사이에 두고 다산 신도시와 인접한 구리갈매지구의 교통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구리갈매지구는 북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의 주요 도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들 도로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구리갈매지구에서 인근 주요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신내 IC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출근 시간에 400m가량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40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지금 시간에 가면은 이제 1시간 넘고요. 지금 가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여기 주택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 아파트 들어서고 저 구리 쪽에 구리갈매 생기면서 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차편이 너무 많이 막히고. 주민들은 신내 IC를 반쪽짜리 교차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신내 IC를 지나 신내 대시양 아파트 입구 앞에서 유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부간선도로 확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북부간선도로를 확장을 먼저 해내고 거기에 IC를 연접을 해야 지금 말씀하신 출퇴근 시간 접속이 원활할 텐데 이를 좀 거꾸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 제기로 교차로 개선은 확정됐지만 아직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를 갖다가 그래도 시간이 걸려야 설계가 나오는 거니까요.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후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교통정체가 일어나 구리시에서는 갈매 IC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약 5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인해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재원조달은 당연히 교통 유발 요인을 일으키는 유발자들, 다시 말해서 신도시를 개발한 그 사업 시행자하고 그 사업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저희의 요구는 그거죠.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지만 구리시에서는 국토부에 나머지 재원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어 갈매 IC가 언제 완공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리갈매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도로 상황은 초기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좀 심각한 상황이긴 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심각해질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죠. 강변북로의 접근을 위한 주요 도로뿐 아니라 구리시 구도심 내 도로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딸기원에서부터 교문 사거리를 거쳐서 구리시청, 구리경찰서, 또 구리암사대교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아침마다 출근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임창동이나 산호동, 갈매동 주민들이 나오는 차량이 뒤엉켜가지고 아침 시간에는 정말 예전에 한 3년 전에 5분이면 왔었던 거리를 30분이 걸려도 못 오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올해 9월 1년간의 주민들 민원으로 상봉역으로 가는 169번과 함께 잠실역으로 가는 1680번 광역버스가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버스들이 구리 갈매지구 입구 정류장에 도착하면 구리 갈매지구 주민들은 자리가 없어 승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서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좀 늦게 나와도 돼요. 지금 차가 한 50분쯤 올 거예요. 네. 지금 나와야 되는 이유가 줄을 서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강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기사님이 아예 못 한다고 다음 차 타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50% 정도의 입주를 마친 구리 갈매지구 주민들은 입주가 계속될수록 가중될 문제를 제기하고 버스 증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75번은 사단지하고 좀 풀지오 입주가 9월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증차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는 증차 계획이 있어요. 날짜가 딱 떨어진 게 아니어가지고. 구리 갈매지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갈매역.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역시 배차 간격입니다. 지하철과 ITX 등이 선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출근 시간대에 20분의 긴 배차 간격과 잦은 연착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보유하고 있는 차를 다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로 차를 더 넣을 여력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쪽으로 접근하게 되더라도 그쪽에 이제 청량리부터 망우 사이에 선로 용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차를 넣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민들은 갈매역 배차 간격을 출근 시간대만이라도 단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서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철도 운영자 입장이니까 기반 시설에 따라서 열차를 운행하는 입장인 거고, 뭐 그런 선로 용량 확대라든지 아니면 뭐 선로 추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국토부나 시도공단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코레일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현재 20분마다 운행하는 거를 만약에 10분마다 운행하려면 기관사가 더 많이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관사를 더 증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현재 인력으로 하려면 기관사를 더 운행하게끔 해야 되고. 어느덧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70%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리 갈매 신도시. 건물이 들어서고 신도시로서의 외형은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상황은 정작 입주 초기보다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웃한 다산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 출근길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와 잦은 연착에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전철. 신도시를 찾는 주민들은 이런 출근길 고생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도시는 계획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대란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산 신도시와 구리 갈매지구도 계획 초기부터 광역 교통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와 해당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구리 갈매는 당연히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별내선 전철 사업에도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냈고요. 도로라든가 이런 그 노선 확장에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쉽죠.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로 중간에 전환이 됐거든요. 이러면서 그 지구단위 계획 부분에서 2단계만 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역교통망 빨리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망 이 체계가 간과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상당수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유입되는 교통량을 통제하기 위해 버스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인근 자치단체는 꾸준히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버스에 대한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는 특히 버스는 환경오염이라든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그거를 사유로 서울시로 들어오는 버스를 대수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증차를 잘 안 해줘요. 협의가 힘들어요, 서울시에서.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경우도 새로운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개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2001년 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침에 따르면 대도시 주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교통대책, 후개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30년 역사 속에 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 계획하고 후 개발을 하려면은 먼저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기반 시설을 깔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예산을 사실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교통대책 후개발, 이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의 건설 기간은 아파트의 건설 기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간과 그 도로나 철도가 건설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처음 계획부터 한 5년이면 만들어지는 반면에 도로나 철도는 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 후에 이 교통시설들이 완공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입주자들은 불편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 시스템을 두고 교통 문제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 지원과 인력, 조직적인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우리는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이렇게 3개 지자체가 해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신도시의 교통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광역 교통 문제를 국가 경쟁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출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LA나 뉴욕, 그리고 영국, 런던, 그리고 프랑스 파리 이와 같은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이 교통 문제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행정 시스템들을 극대화시켜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이 법은 최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시도 단체장과 함께 광역교통 갈등 문제를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청의 신설로 신도시의 교통 문제가 개선돼 주민들이 출근길에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밥 먹자.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좀 자라기를 바랬던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좀 출근길이 좀 힘들어도 아이들이 좀 넓은 방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제 방이 있어서 좋고요. 뛰어놀 놀이터가 있어서 좋아요. 아이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서 같이 아침 식사도 못하고 가는 게 좀 안쓰럽고요. 그래서 교통편이 많이 생겨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저녁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여유로운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989년)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신도시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출근길 전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출근길은 개선되지 못한 채 계속돼 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자족도시가 돼 출근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 있게 출근해 일터를 지키는 것이겠죠. 판교 신도시의 경우 자족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도시 일기인 일산 역시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가 자족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면 신도시에서 출근하는 이들의 출근 시간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줄어든 출근 시간과 에너지는 나라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국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신도시 주민들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